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함수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컴퓨테이션, 캘큘러스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 어떻게 플라팅 하는지, 또 특히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트랜스포머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툴을 이용해서 어떠한 함수가 주어지면, 특히 삼각함수가 주어지면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플라팅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연진 세계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법칙 등등의 다양한 법칙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국제통용어인 수와 어떠한 심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숫자와 수학적인 심볼로서 표현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아주 클리어하고 또 모호함 없이 무엇인가를 명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수학의 가장 큰 쓰임새는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어떠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이제 수학적인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어떠한 캘큘러스에 의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형을 하거나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 그 캘큘러스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수학에 쓸모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함수를 실제로 그래프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함수가 어떠한 값들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수는 하나이죠. x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를 배우면서 2개 이상의 변수가 하나의 삼각함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플라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 거니까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 x축은 지금 라디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안 값은 일반적으로 파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3.14 이 부분쯤이 1파이고요. 그리고 한 6 지나서 이쯤이 아마도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사인 곡선을 한번 플라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사인 어떻습니까? 자, 3.14 이 부분에서 자, 원래 0일 때는 0이었다가 자, 2분의 파이까지 쭉 올라가죠. 그리고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쭉 떨어지면서 자, 파이에서 다시 0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로 쭉 1까지 쭉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 부분이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을 우리가 사인 x의 전체 x, 그러니까 사인 2x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인의 x의 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와 이것은 틀립니다. 자, 보시면은 사인의 제곱의 x는 무엇인가 하면 사인 x를 제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x의 전체 값을 제곱한 것이죠. 이것은 뭐죠? x를 제곱을 해서 사인 곡선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것이 사인이 0과 1 값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을 제곱하더라도 1보다 커지진 않죠. 그러나 소수점을 제곱하면 조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플러팅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x를 제곱한 거, 사인 제곱 x를 플러팅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소수점을 제곱을 하면은 이게 줄어들죠. 예를 들어 0.1을 제곱을 하면 0.0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이 사실은 제곱이 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녹색, 요 보라색이 사인 제곱의 x인데 이렇게 소수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소수점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의 제곱의 x, 그러니까 라디안 값을 늘리는 것, 라디안 값을 2배로 곱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보시면 주기가 빨라집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사인의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여기에서 팍 올라갔다가 거의 90도까지는 비슷합니다. 90도까지는 원래의 것과 비슷하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주기가 빨라지고요. 자, x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촘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촘촘해지고 또 앞에서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주기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한 90도 전까지는요. 90도 전까지는 자, 1보다 큰 값만 유지하다가 자, 90도 부근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인 곡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사인 곡선은 이와 같고요. 사인 x의 제곱은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의 x는 이렇게 0값은 이제 0보다 작은 값은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되면은 지금 0 이상이 0보다 큰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값은 없지만 자 하지만 0과 1 사이의 값을 제곱하면은 이게 더 작아지죠. 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원래의 사인 곡선보다는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코사인 곡선을 좀 볼까요? 코사인 곡선을 보면은 역시 0에서는 1이고요. 그리고 1파이에서는 파이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90도 부근에서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한 주기가 되는 것이죠. 6점 얼마가 6.1 얼마가 지금 여기가 지금 2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비슷하게 사인의 제곱의 x를 플라팅 해보면 역시 음수값은 사라지고 양수값만 사라지고 또 역시 1과 0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해봤자 이전 것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예. 단지 지금 이 아래로 만들어진 것들이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사인의 x의 제곱 역시 코사인의 x의 제곱 역시 사인의 x의 제곱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어떤 시작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촘촘해지는 주기가 빨라지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탄젠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번에는 원래의 사인 곡선에 어떤 상수값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사인이 이런데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y축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해보면 자, 원래의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 0과 1을 합하면 1이 되는 것이고 자, 이 값과 이 값을 합하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값은 거의 여기서 2배가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플라팅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가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파라미터가 x값이 제곱이 되거나 c제곱이 되거나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도구를 통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각함수의 합성도 살펴보았죠. 이를테면 sin x 플러스 y 사실 이제 x 플러스 y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그래프를 갖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이것은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자, x가 0부터 얼마까지 변하면서 y도 동시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3차원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z equal sin x 플러스 y를 표시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더구나 코사인 x 플러스 y도 sin x 플러스 y와 거의 유사하게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아주 재밌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산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탄젠트 x 플러스 y도 이렇게 아주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뭐 소리라든가 어떤 실세계에서의 어떤 주기를 표시할 때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떠한 실생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미리 체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